안녕하십니까. 봄 개편을 맞아 새롭게 시사플러스의 진행을 맡게 된 문현웅입니다. 시사플러스는 지난 10년간 사회 부조리를 파헤쳐 진실을 찾아내는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로 여러분과 함께 해왔는데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정한 보도로 건전한 여론 형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방수가 되고 가볍고 자신의 무게보다 수천 배나 무거운 걸 거뜬히 담을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구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비닐봉투인데요. 쓰고 남은 폐비닐 같은 재활용 쓰레기가 골칫덩이로 전락해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 지역에도 불어닥친 재활용 쓰레기 대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활용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다. 플라스틱과 비닐 같은 재활용품의 단가 하락으로 재활용 쓰레기 수거업체들이 수거 불가를 통보했기 때문. 서울과 수도권에서 촉발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지역으로까지 이어졌다. 대전시의 12개 업체에서도 4월 16일부터 일부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그동안 그 민간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아파트하고 수거업체하고 계약으로 해서 잘 처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12개 업체에서 이제 그 재활용 가격이 이제 하락이 되다 보니까 그 경영이 악화돼서 이제 획수로 왜 그렇게 받아서 이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폐비닐, 폐플라스틱, 그다음에 이제 잣병, 그다음에 스티로폼 이 네 가지인데요. 그중에 지금 가장 먼저 터져 나온 것이 이제 폐비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 파지값이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2차 처리 폐기 품목이나 아까 4대 품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용 발생이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채산성이 떨어져서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당히 분리해버리면 알아서 사라지던 재활용 쓰레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현재 단독주택의 생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지자체에서 한꺼번에 수거해 처리한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종량제 봉투만 지자체가 처리하고 재활용 쓰레기는 아파트와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가 일괄 수거해 선별 작업 후 재활용되고 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을 보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물론 재활용 쓰레기를 포함한 모든 생활 폐기물 처리는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명시돼 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공동주택의 재활용 쓰레기만 민간 업체들이 수거해 처리하게 됐을까? 하루에 한 1,400톤 정도의 이 생활 쓰레기가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생활 쓰레기를 뭐 수거하고 처리하고 하는데 그 5개구에서도 뭐 이렇게 그런 수급 계획을 잘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인력 장비 뭐 이런 상황이 많이 소요돼서 그런 문제 예산상으로도 많은 문제가 따릅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에 투입할 예산이 부족해 재활용품을 수거할 인력과 장비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 또한 대형 아파트의 경우 재활용 쓰레기가 자원이 되다 보니 입주자 대표회의가 민간 사업자와 계약해 재활용품을 팔아 수익을 얻어왔다. 보통 세대당 40원에서 2,000원 정도의 계약을 하게 되면 전체 총 비용이 나오잖아요. 이 총 비용을 가지고서 아까 4대 폐기 품목에 대한 처리 비용을 제하고도 그 나머지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원청 업체들이 계약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했던 건데, 요 비용이 지금은 가져가는 비용과 나가는 처리 비용 자체가 이것이 너무 이제 차이가 이제 막 좁혀져 있기 때문에 수입이 나지 않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발생이 되니까 재활용 업체들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 업체들은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를 일괄 수거한 후 폐지와 폐의료 등을 팔아 수익을 얻고 그 수익으로 나머지 품목들의 처리 비용까지 감당해왔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재활용품 가격이 폭락하면서 민간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의 수익 구조가 붕괴됐다.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재활용품 쓰레기를 수입하던 중국이 자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이유로
올해 초부터 폐기물 수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쓰레기 대란의 원인은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것은 뭐 표면적인 부분이고요. 실질적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중국이 폐비닐 이외에 여러 가지 뭐 종이나 플라스틱 같은 24종의 폐기물 전면 수입 금지하면서 아마 대란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수입 금지 선언으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국내에 정체된 재활용 쓰레기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폐비닐의 경우 수거업체가 1kg당 50원을 받고 선별업체에 넘기던 것을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제는 200원씩 주고 처리를 부탁하는 상황이 된 것. 바지 값은 작년 최고점이 작년에 한 180원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180원 킬로그램당. 지금 현재 가격대가 한 80원까지 떨어졌을걸요. 페트 품목 2011년도쯤이 750원이 나갔었어요. 킬로그램당. 근데 지금 현재 250원 나가요. 그래 이걸로 갖다 수익성을 도저히 우리 또한 못 맞춰 먹는 거죠. 대전 대덕구 송천동의 한 아파트. 이곳에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안광복 대표는 1년 전 한 달에 200여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파트와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올 초부터 재활용품 가격이 급락하면서 사업이 적자를 내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한다. 지금 현재 이제 나라에서 이 비누, 플라스틱류, EPR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처리 부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희 영세한 업체들이 너무 힘들고 있습니다. 수익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마이너스가 한 60~70%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약한 금액을 아파트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 전자입찰에서 오더를 따면 1년 내지 2년을 계약을 하고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보니 재활용 가격은 하락이 되고 동일한 금액은 아파트에 입금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힘듭니다.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 중단 여파는 폐지를 주워 파는 어르신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힘겹게 모아온 폐지를 판 할머니가 손에 쥔 돈은 단돈 400원. 아 그래도 늙은이들 돌아다니면 5,000원 벌면 돼야 할 거 아니야. 네. 이거 뭐 1,000원, 2,000원. 이거 뭐 이게 400원 뭐.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폐지를 모아 한술에 가득 싣고 온 할아버지. 온 힘을 다해 끌고 온 폐지 100kg의 가격은 고작 4,000원이 전부다. 값이 괜찮았을 때는 한 달 얼마가 벌었어요? 하루 2만 원씩 반, 60~70만 원 벌었지. 6~70만 원 한 달에. 지금은 지금 싸갖고 네. 15만 원도 못 벌어. 한 달에요. 40원 벌어야 한 달에 12만 원밖에 안 돼. 폐지를 한가득 실어와도 넉넉하게 챙겨주지 못하는 고물상 주인의 마음도 불편하긴 마찬가지. 종이 종류가 너무 폭락을 해서 진짜 가져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돈 들이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30원 매입하다가 계속 떨어져 갖고 지금 저도 마진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저희는 뭐 내가 마진을 지켜놓고 하는 거니까 40원을 주고 있습니다 킬로그램. 15년째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염재훈 대표. 그도 한땐 6만 세대가량의 아파트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중견업체를 운영했다. 하지만 수거업체 간 과다 경쟁과 급격히 떨어지는 재활용품 가격에 그만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시장이 맞게 해야 하는데 과다 경쟁이라 해서 이제 단가가 쓰여지고 가격은 폭락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를 계약을 하면 계약된 금액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계약된 금액하고 가격 폭락으로 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적자를 끌고 다 못 이겨갖고 파산한 겁니다. 갑작스런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환경부는 급하게 처방전을 내놓았고 각 지자체에서도 발빠르게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대전시에서는 5개 구청과 재활용업체, 주택관리사협회 대표,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을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다행히 12개 업체의 수거 거부는 철회됐지만 완전한 봉합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수거업체 대표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이렇게 이제 3자가 이렇게 협의한 결과 어쨌든 이것은 다 같이 수거를 해서 수거 대란은 면하지 않은 이런 거를 다 공감을 하고 당분간 서로 역할 분담 협조하기로 이렇게 협의한 결과 그 수거 대란을 철회를 하게 됐습니다. 업체 측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은 아파트와 체결한 계약 단가의 50% 인하, 또한 수익성이 떨어지는 4대 폐기물의 수거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과 재활용품 선별 후 나오는 잔존 폐기물의 소각 처리 비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시했다. 가장 큰 거는 우리의 이제 저기 원청들의 수익성이다 보니까 수익성을 지금 가장 빠르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 물때 낮추는 거거든요. 그 중개 역할을 해주는 사람 없이 원청과 아파트 둘만 남겨놓고 단가 인하는 힘들어요. 지자체에서 나와서 그 설명을 하는 거죠. 왜 낮춰야 되는 건지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중재 역할이 꼭 필요한 거죠. 하지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계약 단가 50% 인하가 쉽지 않다는 입장. 입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이미 체결한 계약 금액을 쉽게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선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거 치우는 문제는 아파트 단지 책임이 아니라 이 시나 구에서 할 일 아니냐. 그게 행정 아니냐, 그게. 행정 서비스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일정 부분 자기들이 이제 민간에다가 이렇게 넘겨놨었다, 그동안. 시청에서 예산 전용을 통해서라도 일단 그 정확히 분석을 해서 이제 업체별 얼마큼 손익이 나오는지 그걸 해서 뭐 보존을 해주든지 그건 행정의 문제잖아요.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들도 이제 뭐 그런 거를 만들게 되면은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지 그냥 금방 뭐 오늘 내일 이렇게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 합리적일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입주민들의 불편과 이런 상황이 없도록 한번 청소행정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공의 영역을 민간에 밀어왔다. 아무런 대비 없이 맞닥뜨린 재활용 쓰레기 대란. 급하게 봉합된 만큼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남게 됐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전 세계 폐기물의 약 50%를 수입해온 중국이 자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한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공공 영역에서 관리되어야 할 재활용 쓰레기가 자원이 되고 돈이 되다 보니 민간에 맡겨져 그간 지자체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때문에 관계부처의 발빠른 대응은 물론 실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해 재활용 정책 전반에 걸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임시 처방으로 완전한 봉합을 이뤄내지 못한 쓰레기 대란. 관계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상 가정에서 배출되는 모든 생활 폐기물의 처리는 지자체의 책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재활용품을 민간업체에 판매해온 아파트 측은 이번 쓰레기 대란으로 고심이 깊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선 그동안 재활용품 업체로부터 받아온 수익을 일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거를 안 해가면은 당장 이제 고통을 겪는 건 시민입니다. 우리 주민이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보면은 일가구에서 한 달에 1,100원 정도 우리가 이제 재활용을 해주고 수익을 받는데 하루에 한 40원 수입을 위해서 우리가 그 쓰레기를 안 쳐가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돈을 좀 줄여주고 협의를 해서 같이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요. 재활용 쓰레기 문제가 불거지자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상생 차원에서 업체 측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수거업체가 경영난을 호소하자 즉각 입주자 대피회의를 열어 계약 단가를 43%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폐기물 업체에서 그것을 수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변 환경이 아주 난장판이 될 소지가 많고 또 민원의 소지도 또 많이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입주자 대표 회의는 그 소장의 그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또 그 수거업체하고 원만한 그 협의를 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수거업체와 체결했던 탄력적인 계약 방식 덕분이었다. 재활용품이 수시로 이게 가격이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변동이 예를 들어서 급하게 올라간다든가 내려갈 경우 서로 상호간에 어떤 그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단서 조항을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신속하게 이제 대표에 보고를 하고 그런 상황에 맞게 가격을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번에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대전의 5개 자치구에서는 일일이 관내 아파트를 순회하며 재활용 쓰레기 수거 정상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저희는 이제 47개 공동주택 중에서 23개 아파트가 이제 수거 거부 통지를 받았는데요. 다 제가 직접 다 돌아다니면서 소장님하고 이제 입주자 대표 회장님하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그다음에 4월달 입주자 대표 회의 때 다 안건에 상정해서 이제 단가 계약을 조정하는 거로 이렇게 다 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 수거비 돈을 주는 것을 좀 조정을 해서 단가 조정을 해서 대란이 안 일어나도록 좀 협조를 해달라. 그거 해서 그걸 가지고 대표의 안건으로 올려서 대표에서도 인정을 해서 이제 이 절감 얘도 이 사람들이 반으로 절반 50%로 깎아달라고 한 건데 그것은 이제 프로테지는 50%가 될지 60%가 될지 어떻게 이제 내일 만나서 그거는 결정할 거고요. 일단은 뭐 잘 될 것 같습니다. 대전시 전체 529개의 아파트 단지 중 재활용 쓰레기 수거 중단이 예고됐던 단지는 모두 300여 곳. 대전시와 구청의 중재로 수거업체와 아파트 간 계약 단가 인하에 합의한 단지는 현재까지 71곳에 이른다. 저희 시도 지금 계속적으로 출장을 해가지고 수거 거부를 한 아파트를 다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계의 어떤 상황, 우리 쓰레기 그 수거 불편 대란 이런 거를 예측해서 가격 조정을 좀 이렇게 검토를 하라는 상황이지. 그 뭐 50%를 하라, 뭐 10%를 하라 이런 강제성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업체와 아파트 간의 중재를 제외하곤 지자체 차원의 별다른 대책은 없다. 공동주택의 재활용 쓰레기는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해왔기 때문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활용 업체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도 관련 조례 제정도 당장은 어려운 상황. 철저한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하고 계도가 우선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정부에서 보조금을 실제 이제 필요한 업체들한테 돌아가게 하는 그런 제도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시하고 시나 자치구에서도 아마 일종의 조금 그런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원인인 중국의 수입 중단 조치는 작년부터 예고되었다.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수거 거부 사태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방치해왔던 정부와 지자체, 그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할 일들을 그동안에 환경부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한 겁니다. 자원순환 시책을 좀 점검하고 중국이라는 저 큰 나라에서 우리나라 거 다 수입해가던 걸 안 해간다 하는 거를 금방 한 게 아니라 작년 7월인가부터 이렇게 예고를 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지자체가 그 사적 영역이라고 해서 손 놓고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적 영역이 분명히 아니고 사실 쓰레기라고 하는 거는 생활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될 공적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방기해왔던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것인가, 더 잘 감당하시고 파단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천안시의 경우 작년 중반부터
재활용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해왔다. 재활용 쓰레기 문제가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자 천안시는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수거에 뛰어들었다. 미리 인전 그 아파트하고 또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업체하고 또 수집 운반하는 업체 우리하고 계속 그 연속적인 그 연석회의라든지 업무 연차를 통해 가지고 이걸 대책을 지었죠. 재활용품을 재활용품답게 내놓자. 그러고 또 수집도 그 어떤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을 시에서 직접 수집을 하자. 그러고 수집할 수 있는 여건을 아파트에다 만들어주자. 좀 그것이 주 관점이 되겠어요. 이게. 올해 1월부터 유가 가치가 높은 재활용품은 기존처럼 민간업체가 수거하고 나머지 수익성이 떨어지는 쓰레기의 처리는 천안시가 떠안았다. 먼저 1억 2천만 원을 들여 플라스틱 수거용 투명 비닐봉투를 제작해 배포했다. 그리고 비닐과 플라스틱 수거를 위해 차량 7대와 수거 인력 14명을 증원 투입했다. 파지, 고철, 병, 플라스틱류도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그런 건 업체에서 그냥 그전과 같이 가져가고 그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류, 특히 그 비닐계통, 그 비닐계통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그 수거가 안 되고 있고 우리가 수거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천안시가 직접 수거한 비닐과 플라스틱은 천안시설관리공단 선별장을 거쳐 재활용되고 잔여 폐기물은 소각 또는 매립하고 있다.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30% 이상 급증하다 보니 소각시설에도 과부하가 걸린 상황. 천안시는 앞으로 재활용 선별시설의 증설 계획도 가지고 있다. 플라스틱에 그 소위 말하는 대란이 왔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많은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증설 계획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진짜 재활용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섞여 들어오는 부분 그런 자체 처리가 지금 많은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간 업체에다가 이렇게 이제 위탁 처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립이나 소각 처리하는 종량제 생활 폐기물은 지자체가 물량의 90%를 처리하고 처리업체는 10% 정도만 담당한다. 반면 재활용 생활 폐기물의 경우 자치단체보다 민간업체에서 처리하는 양이 더 많은 상황이다. 그간 공동주택의 재활용 쓰레기는 자원이 된다는 이유로 민간에 맡겨진 채 지자체의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다. 유가 가치가 있다 보니까 민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재활용 업체가 계속 많이 이제 생겨나면서 그게 민간 시장으로 많이 흘러가서 관리가 됐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공공선별장조차도 이제 관리하거나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것들을 다 민간 쪽으로 자꾸 위탁시키고 넘겨버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공공에서는 특히 지자체에서는 전체적인 그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쓰레기에 대한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는 재활용 생활 폐기물의 자치단체 처리 비율이 21%로 전국 최하위에 그치고 있다. 전국 평균의 절반, 광주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때문에 민간에 맡겨졌던 재활용 쓰레기의 처리를 다시 공공 영역으로 되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플라스틱이나 비닐 사실 요거는 굉장히 많이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양으로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고철이나 종이에 비해서 훨씬 많기 때문에 사기업에서 그걸 수거하더라도 공적 영역에서 재활용 시스템을 마련해서 공장에서 재활용해서 그걸 매입해 준다든지 이런 시스템들을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이런 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작년에 저희가 OECD에서 받은 권고사항 중에 하나가 이 고물상이나 민간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는 재활용품의 수거 흐름과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잘 파악해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을 공공에서 관리하고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공공에서 어느 정도는 흡수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먼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생활 폐기물 재활용률은 그간 꾸준히 증가해 10년 전 60% 수준에 이르렀지만 이후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정체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각 가정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음식물 등 이물질로 오염된 비닐과 플라스틱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거나 깨끗하게 세척해 분리 배출해야 한다. 페트병 같은 거 그런 거 쓰레기 이제 뭐 찌꺼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안 씻고 그냥 버리고 막 그 인쇄된 종이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버리고 이런 걸 이제 그 유수 같은 거 매스컴통에가 다 많이 듣고 이래가지고 이제 좀 씻는다든지 분리를 잘 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고추장 통 보면 고추장 반씩 남아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내용물 꽉 차 있는 것도 많이 나와요. 내용물 좀 깨끗이 해서 내용물 비우고 오염된 물질이 붙어 있는 그런 비닐은 종량제 봉투에서 좀 처리 좀 해주시고. 가정집에서 나오는 거 많지 않잖아요. 그거 조금만 분리해갖고 신경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만 좀 분리수거가 가장 중요한 거죠. 잘 버리면 자원, 잘못 버리면 돈이 드는 일상 속 잊고 지낸 재활용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가 골칫덩이로 전락하지 않고 국가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다. 너무 흔한 얘기지만 장바구니 사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페트병 사용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좀 적게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집에서 나가는 쓰레기, 재활용품의 물량을 줄이시고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에서 조금 더 이렇게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재활용품이 유가 가치가 높기 위해서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깨끗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깨끗한 재활용품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활용 쓰레기의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 앞으로 국내에서 비용을 들여가며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간 손 놓고 있었던 정부와 지자체는 재활용 쓰레기가 선순환돼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업에서도 과대 포장을 줄이고 제품이 마지막까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의 책임을 보다 무겁게 하자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역할도 높게 요구됩니다. 비닐봉투의 경우 사용 시간은 고작 25분 남짓이지만 분해되어 없어지는 시간은 100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장바구니 생활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철저한 분리 배출로 가정 내 쓰레기 다이어트를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